안녕하세요. 튼튼 러시아 강사 문지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우리 드디어 러시아어 강의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공책을 활짝 펴시고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우리 강의 이름 뭔가요? 튼튼 러시아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 발음편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회화편보다 문법편이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면 회화는 배우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회화는 이제 문법편에서 같이 병행하면서 배울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의는 총 15강으로 되어 있고요. 문법 파트 그리고 발음 파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도중에 힘드시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15강까지 같이 잘 수업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러시아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조금 욕처럼 들리니까 이게 꼭 싸우듯이 이렇게 되게 강한 언어이지 않을까, 또는 이제 우리 뭐 푸틴 대통령도 생각을 나시니까 이제 뭐 강대국, 그래서 조금 딱딱한 언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러시아어는 노래와 같은 언어이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음율이 있는 언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강 러시아라는 제목으로 시작할게요. 학습 목표는요,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알파벳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 쓰여져 있기로는 알파벳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알파벳이라고 써놨는데, 실제 러시아에서는 알파벳이라고 말을 안 하고 알파빗 또는 아주부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와, 이 사진 되게 이쁘죠? 성 바실리 대성당인데요.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이 있는 러시아, 이런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거는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다라고 생각이 나시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러시아는 인구 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일까요? 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죠? 네, 바로 인구수는 세계 10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수도는 어디일까요? 수도는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모스크바가 수도가 됩니다. 이 모스크바가 한때는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로 뽑히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쓰는 언어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언어, 바로 러시아어겠죠. 그럼 이 러시아어를 쓸 때 쓰는 문자들 있죠. 우리나라는 뭐 한글이 있듯이. 그러면 이 러시아어는 로마자를 쓸까요? 아니면 뭐 상용 문자를 쓸까요? 러시아어 문자는요, 바로 끼릴 문자입니다. 끼릴 형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끼릴 문자라고 해요. 이 끼릴 형제에 대해서 재미있는 속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끼릴 형제가 문자를 만들고선 러시아로 전해주러 올 때 풍랑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문자들이 다 뒤죽박죽 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됐대요. 그냥 그 상태에서 러시아로 갖다 준 게 지금의 끼릴 문자다라는 재미있는 속설이 있는데, 왜 이런 속설이 나오게 되었는지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화폐가 있습니다. 바로 루블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유로를 쓰지 않고 루블을 쓴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이쪽 방향에는 유럽이 있고요. 여기에는 아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는 유라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바로 쌍두독술이에요. 러시아의 문장인데요. 러시아가 이제 종교를 받아들일 때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문장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문장이고요. 여기 보시면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러시아 국기가 있죠. 이 국기에 이 문장을 넣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옷이나 아니면 모자 같은 거에 프린팅해서 입고 다니기도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짝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한민족 국가이다? 라는 질문이 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인들 어떤 분들이죠? 피부가 하얗고 파란 눈에 금발 또 키 크신 분들, 흔히 말하는 엘프 이런 민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만 계실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러시아는요, 총 160개 이상 민족이 합쳐진 연방 국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브인들, 러시아인, 우크라이나 사람 또는 벨라루시아 사람도 있고요. 또 체첸이나 타타르 아니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넘어가신 분들이죠. 고려인들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계속해서요. 러시아는 사계절이 존재한다? 라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 항상 추운 나라예요. 그렇죠? 하지만 러시아에도 사계절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짧지만 봄, 여름, 가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살 때 봄하고 가을은 길면 한 달? 조금 안 되게 있었고 짧으면 한 일주일? 한 이렇게 있었는데요. 정말 봄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 봄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름은요 한 2달, 3달 정도 갑니다. 여름엔 날씨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풍경도 정말 좋아요. 분수도 많이 틀어놓고요. 그리고 러시아에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산책할 곳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러시아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시면 여름에 가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우리 러시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러시아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러시아어는 끼릴 문자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총 모음 10개, 자음 21개, 그리고 기호라는 애가 있네요. 기호 2개, 그래서 총 33개의 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 기호 아이들은요. 발음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나타내는 아이들이에요. 따로 소리, 음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오는 자음이 소리가 바뀝니다. 이 아이들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알파벳 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알파벳 순서는요. 사전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배열을 했습니다. 여기 아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요. 우리 한글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글자마다 이름이 있어요. 명칭이 있죠. 바로 명칭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는요.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칭이고 여기는 발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입니다. 아. 여기 위에 있는 건요. 활자체, 인쇄체예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필기체를 써요. 그래서 우리도 필기체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필기를 할 때도 필기체가 필요하고요. 러시아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알아볼 때에도 필기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기체도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쓰는 거는요. 영어의 A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여기에 물결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문자는 그냥 A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올라가셔서 산을 만드신 다음에요. 위로 올라가서 리본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서 리본. 이렇게 생긴 아이도 필기체 아입니다. 소문자는 똑같이 이렇게. 원어민 어떻게 발음하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아, 아. 네, 잘 들으셨죠? 그냥 이 아이는 아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절자 배입니다. 배. 한국말로 써져 있는 건 그냥 배인데요. 러시아어로 발음을 해주실 때는 아래 입술과 윗 입술이 부딪혔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배, 배, 배. 이렇게 입술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배, 배 이렇게 소리를 뱉어내듯이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음은 브 발음이고요.
우리 필기체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배불뚝이 먼저 그려줄 거예요. 배불뚝이, 배불뚝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에 지붕이 있죠. 그래서 지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소문자는요, 올챙이 그림인데요. 오른쪽에서 원을 시작해서 꼬랑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소문자 배, 배가 됩니다.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배, 브, 브. 네, 잘 들으셨죠? 라는 이제 배라는 철자였습니다. 이 발음하실 때 여기 목소리가 울려야 돼요. 그래서 목에다 갖다 대시고 목소리가 울리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요, 왜입니다. 왜. 이 아이는요, 앞에 있는 아이하고 비슷하지만 소리는 전혀 달라요. 윗 이를 아래 입술을 살짝 이렇게 깨물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래서 여기 써있죠? V, 영어의 V 발음처럼 난다고. 그래서 왜, 발음입니다. 필기체는요, 내려가셨다가 위에 머리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아래 배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소문자는요, 아래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오신 다음에요, 다시 내려오시고 아래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문자입니다.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면서 머리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배불뚝이. 이게 대문자 왜이고, 그 다음 소문자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셨으면 다시 내려와요. 내려오셨다가 동그라미. 이게 소문자 왜입니다.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브, 브. 네, 잘 들으셨나요? 윗니를 이렇게 입술을 깨물어 주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발음은요, 개입니다. 개. 그냥 한국말로 개가 아니라 뒤에 혀를 입천장에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약간 소리가 막혀 있는 소리. 그 상태에서 파 하고서는 소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개. 어떻게 해야 더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냐면, 왜 우리 우가 할 때 우가 뒤에가 울리거든요, 소리가. 이거가 바로 개예요. 개.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속 안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아이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먼저 다리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지붕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제가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 듯이 이렇게 유하게 쓰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요, 소문자는 어떻게 쓸까요? 소문자는요, 그냥 지렁이, 지렁이, 발음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문자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다리 하나, 그리고 지붕, 개입니다. 다음 소문자는요, 지렁이. 네,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게, 네, 잘 들으셨나요? 발음이고요. 명칭은 개입니다. 그 다음은요, 네입니다. 네. 역시 한국말로는 그냥 대라고 써져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배웠던 개하고 비슷하게 뒤에서 약간 소리가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이 아이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채팅창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있죠. 눈에다가 입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양. 네, 이 아이가 바로 끼릴 문자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 어떻게 쓸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쓰면 그냥 활자체예요. 필기체가 아니라. 필기체 어려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대 들어갈게요. 아래로 내려오셨다가요. 동그라미 위에서 한번 해주고 위로 올라가서 짠. 별로 안 어렵죠? 어렵다는 건 농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어 D처럼 써주시면 이 아이가 바로 네입니다. 느 발음이에요. 그러면 소문자도 비슷하겠네요. 그쵸? 네, 땡 틀렸어요. 영어의 G처럼 생긴 게 바로 네입니다. 이 아이 유의하셔야겠죠. 생긴 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대문자는 영어 D처럼 생겼고 소문자는 영어 G처럼 생겼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드. 드. 네, 잘 들으셨나요? 네, 느 발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 발음이에요. 예. 쓰는 것도 그냥 예이고요. 발음도 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필기체가요. 숫자 3을 거꾸로 뒤집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 예입니다. 예. 소문자는 활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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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으셨나요? 이 아이 그냥 발음 예입니다. 예. 네, 계속해서 그 다음 요입니다. 요. 위에 땡땡 보이시죠? 예 발음에 이 땡땡을 붙여주면 요 발음이 나요. 요. 우리 한글로 요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위에도 두 개가 있네요. 요 아이도 두 개. 그래서 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쓰는 거 어렵지 않죠.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이 3자 거꾸로 써주시고 땡땡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소문자는요. 역시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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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예 하고 요 같이 알아봤어요. 그럼 계속해서요. 바로 예 발음입니다. 예. 이 발음 제가 생각하기로는 러시아어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발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러시아 사람처럼 구사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아이는요. 혀를 약간 찻잔 모양처럼 그 숟가락 있죠. 숟가락이 가운데가 움푹 패였잖아요. 그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혀 끝을 윗니 천장에 붙여주세요. 혀 끝만. 네, 혀 전체를 윗니 위에다 붙여주시는 게 아니고 혀 끝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어려우시죠? 근데 이 발음은 외국인으로서는 완벽하게 구사하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한국 사람한테는 이 발음은 이제 중국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게 많아서 그래서 발음하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원어민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많이 들으시고 따라해 보도록 하세요. 필기체 어떻게 쓰냐면요. 먼저 반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Z 있죠? 그 아이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반원 그렸으니까 마지막 반원도 하나 같이 그려줍니다. 입니다. 발음이에요. 그 다음 소문자는요. 이 아이를 축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쓰는 거 봐보세요. 내려갔다가요. 이 상태에서 올라오시고 한번 내려갔다가 여기서 반원
이렇게 써주시면 소문자 제 발음입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문자입니다. 반원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Z 그리고 나머지 반원 이렇게 하면 대문자 제 발음이고요. 자, 소문자 연속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펜을 띄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얼핏 보면 약간 수갑처럼도 생겼네요. 그래서 이 아이 제 발음이었습니다. 원어민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 j, j, 네, 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원어민 발음은 계속해서 같이 들어주셔야 이게 늡니다. 발음을 하는 게 계속해서요. 바로 제입니다. 제. 앞에 발음은 제였었고 이 아이는 제예요. 제. 약간 이가 떨려요. 혀랑 같이. 그래서 이와 이를 떼지 마시고 붙이신 상태에서 즈 발음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우리 벌 날아다니는 소리 윙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런 안에서 내 혀 안에 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즈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는요. 이하고 이 맞부딪히시고 즈 발음이라는 거. 앞에는 제. 혀를 입천장 위로, 혀 끝을 입천장 위로 이 아이는 이를 붙이시고 하시는 발음입니다.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숫자 3처럼 쓰시면 돼요. 제, 즈 발음이에요. 즈. 소문자는요. 똑같이 생겼는데요. 꼬랑지가 조금 더 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제, 다음 소문자 꼬랑지 제. 네, 원어민 들어보도록 할게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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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리셨죠? 앞에 z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 그래서 제랑 제였습니다. 계속해서요. 바로 이입니다. 이 아이 어떻게 생겼죠? 영어에 n을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아까 앞에서 제가 끼릴 농담했었잖아요. 그 아이가 이 아이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n을 거꾸로 해놓은 모양처럼 생겨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요. 발음이 그냥 이예요. 이. 명칭도 이고 발음도 이입니다. 쓰는 거는요. 영어의 우처럼 써주시면 돼요. 이. 소문자는 그냥 이렇게 이였습니다. 발음은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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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으셨죠? 그냥 이 발음입니다. 계속해서요. 우리 오늘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바로 이크랏거에라는 아이인데요. 명칭 깁니다. 이크랏거에라고 써 있고요. 앞에 발음 보시면 웬 J가 와 있어요. 그러면 J 발음이냐? 아니고요. 바로 짧은 이 발음입니다. 앞에서는요. 이였었고 이 아이는 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뚜껑이 있죠. 이 뚜껑으로 이 아이가 짧은지 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앞전에서 배웠던 단어 이 얘는 그냥 이이고 이 아이는 이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이크랏거에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이 발음을 크랏거에 짧게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이 발음입니다. 쓰는 거는 역시 똑같겠죠. 단지 지붕 하나 올라갔을 뿐이에요. 우 써주시고 위에 지붕. 소문자도 역시 이 써주시고 위에 지붕. 그래서 이크랏거에. 명칭은 이크랏거에, 발음은 이. 네,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и краткая, й, й, 네,
차이 확실히 들리시죠? 앞에서는 이 이렇게 발음을 했었는데 여기선 이 라고 되게 짧게 발음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요. 오늘 수업이요. 알파벳 아부터 이끄라트까지 배웠고요. 나머지 알파벳들은 그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여기 두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 아직 모든 알파벳을 배운 건 아니지만요. 그냥 저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래요. 우리 감사합니다라는 말 좀 대충 감으로 오지 않나요? 네, 스파시바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아래 헤어질 때 하는 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라는 말인데요. 다 스비다냐, 다 스비다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즐겁게 배우셨나요? 모두들 수고들 많이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스파시바, 다 스비다냐.